네, 많이들 소식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가 구매를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경쟁 입찰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쟁 입찰로 구매해라 라고 하는 지침을 7월 24일 날 경기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쭉 발송한 다음에 경기도가 이제 발칵 뒤집혀서 지금 데모도 하고 뭐 서명운동도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청과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 학교급식법 개정 토론회라고 하는 게 정말 시적절하고 딱 맞다, 그러니까 절실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이제 강력하게 좀 받고 있고요. 아니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 때까지 우리가 신뢰에 기반해서 살아왔구나, 믿었구나, 너무 이제 더 이상 신뢰에 기반하여 뭔가 학교급식을 내버려둘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법제도 개정이라고 하는 것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뢰에 기반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이제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경기도 교육청 사태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7월 24일 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식재료를 경쟁 입찰로 구매해라 이런 지침을 이제 교육청에서 내렸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 공공조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체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는 감히 그러니까 자부심 있게 경기도의 이 학교급식 조달 체계가 가장 전국에서 훌륭한 공공조달 체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산 단계부터 농민들을 안전하게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민들을 선발해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선발을 합니다. 선발해서 연간 학교에서 먹는 친환경 농산물의 품목과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것만요. 생산이 안 되는 건 빼고요. 품목과 총량을 1,200여 명 정도의 선발된 농민들이 나눠서 계획하는데요. 월 단위, 주 단위로까지 계획을 합니다.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를 학교에 공급할 것인가. 월 단위, 주 단위까지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수집해 와서 소분 피킹하고 저장하고 전처리하고 배송하고 학교까지 공급하고 하는 이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배송업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지역의 이제 중소상공업체들 이런 데들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한 업체들과 수수료도 협의를 하고 그 업체들의 이익을 얼마까지 보장해 줄 건가도 협의를 하고 계약 재배 가격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저희도 이제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협의라고 하는 것을 기본 바탕에 깔고 공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부터 학교까지 그래서 이제 공공조달 체계다, 광역형 공공조달 체계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쟁 입찰로 구매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전 과정을 전체로 다 무시하고 마지막 학교에 식재료를 갖다가 주는 업체를 뽑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어떻게 하든 그 중간에 업체들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든 이런 거 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도내산 농산물이건 국내산 농산물이건 그러니까 농민에게 이롭건 안 이롭건 친환경이건 아닌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지역 상생도 상관이 없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얼마나 예산을 절감해서 가격을 좀 더 싸게 갖다 줄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 요거에만 저는 초점을 둔 그런 그러니까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가지는 모든 가치를 완전히 싸그리 무시한 지침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원님께서 오셔서 너무 다행인데요. 우리는 이 사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식재료가 구매가 되는 경우가 지금 군급식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공공기관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요. 군급식 같은 경우에 현재 경쟁 입찰로 2022년도에 바뀌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국내산 농민들이 친환경은 아닙니다. 국내 농민들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축 수협을 통해서 공급하던 구조였었는데 이걸 경쟁 입찰로 바꾸고 나서 지금은 삼성 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CJ 아워홈 이런 식품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이원택 의원실인가요? 제가 의원님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이런 식품 대기업들이 공급하는 군급식의 식품
비율이 중국산이 87%인가까지 공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자기 이윤을 늘리는 방법으로 식재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산이라든지 가공품들, 냉동식품들 이런 것들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인테이 교육감의 식재료 경쟁 입찰로 구매해라라고 하는 지침은 이 궁급식이 저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인테이 교육감의 그러니까 민영화의 신봉자인 인테이 교육감이 이 학교급식 사업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통째로 좀 쪼개서 민영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도의 교육청 사태로 바라본 이 급식제도의 그러니까 문제점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경기도 교육청의 사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방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학교급식 운동을 20년간 해오면서 별의별 거버넌스 구조를 다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는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실장님이신데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라고 하는 공적기관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조례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의 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가격결정협의회도 있고, 농산물 계약재배 가격을 결정하는 TF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발된 농민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회의 구조도 있고, 정말 다양하고 다층적인 이 거버넌스 구조로 이 학교급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많은 싸움들이라든지 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머리끄댕이 잡고 뭐 이런 일들도 발생합니다만, 과거처럼 데모의 방식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쳐들어가고 하고 도청을 점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떨 때는 손해도 보고, 어떨 때는 양보도 하고, 어떨 때는 더 따내기도 하고, 이렇게 거버넌스 체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서 운영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육감이라고 하는 사람 일방의 어떤 지침과 결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20년 동안 해왔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되고 깨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저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를 믿고 운영해 나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여러 참여 주체들의 거버넌스와 협의 체계,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 학교급식법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굉장히 참담하게 느끼는 거는 가치는 사라지고 저는 돈만 남았다, 가격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서글픕니다. 우리는 20년을 해오면서 그 가치가 이만큼 높아져 있다. 아까도 기후급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상생과 발전이 어쩌고 저쩌고, 교육의 가치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환경 보전의 가치가 어쩌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도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교육감이 그 지침을 보류하기는 했습니다. 보류하기는 했는데, 뭐 의원들의 주재 하에서 민주당 의원도 들어가고 국힘의원도 도의원들도 들어갑니다. 의원들의 주재 하에서 교육청도 참여하고 진흥원도 참여하고 도청도 참여하는 회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논의되는 건 오로지 가격밖에 없습니다. 학교급식 공급 가격을 낮춰줄 거야, 안 낮춰줄 거야? 왜 이렇게 농민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어? 왜 유통관계 안에서 이렇게 다층적으로 쪼개져 있어? 유통수수료는 왜 이렇게 높은 거야? 그래서 가격을 낮출 거야, 안 낮출 거야? 오로지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 측면은 어떤 거로도 환산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마지막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대단히 좀 쓸쓸하고 허탈한 느낌까지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급식법의 그 목적,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확장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목적에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가치를 정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정부와 교육청과 교육부와 그리고 각종 이거 수행하는 기관들은 이 가치를 당연히 실현해야 되는 것을 좀 의무화하는 것도 저는 담겨 있어야 된다. 학교급식법 안에 담겨야 한다. 개정되는 법 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좀 전에 문명우 센터장님이시죠.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문제인 건데요. 저는 이 부분도 개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건 공무원 조직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공공급식 사업을 실행하는 실행기구로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있습니다. 둘 다 행정이고 공적 기관입니다. 근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그냥 싸게 가격 후려쳐서 저가로 경쟁받았고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체 취급을 합니다. 분명히 공적 기관이고 경기도의 출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으로 추진할 때는 이 공적 기관의 그 학교급식은 이런 공적 기관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저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럴 때 다 지계법에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과 수의계약 구조로 가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2천만 원 이상을 벗어날 수 없고 해서 쪼개기로 계속 학교들과 계약해야 되는 이런 한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의 영향을 지계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명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농협에 주로 많이 위탁되는 경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이 제한을 풀었을 때 발생하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같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같은 이런 공적 기관들은 학교급식, 공공급식 뭐 통합먹거리 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은 반드시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명시하고 공적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농협이라는 데 이런 데다가 운영과 결정까지 완전히 위탁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도는 그러니까 일부 어떤 학교는 농협이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급식을 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농민들한테 가격을 이만큼 쳐줍니다. 근데 지역에서 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고양, 용인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농민들한테 가격을 높게 쳐주고 그러니까 100분의 10 정도가 공급되는 농민들한테 가격을 높게 쳐주고 사실상 그 높은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관행농산물까지 공급하는 구조예요. 가격을 일부러 높여서. 그러면서 농협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구조로 학교급식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버넌스가 전제된 공적인 운영기관이 필요하고 그것이 수의계약 제한 조건을 벗어나는 이런 그러니까 운영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으네요. 네.